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2017년에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재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이 됐는데요. 묵시적 갱신 1년 후인 올해 8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한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거라면서요. 부동산에서는 둘이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50대 50을 제한해보라고 하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2년 계약인데 1년 안에 나가기로 하면 보통 이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관행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임차인이 기간 중에 나가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이제 원칙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인에게 아무래도 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이제 배상하는 과정에서 그냥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하다가 그런 내용으로 특약을 많이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임차인이 그것을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특약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 특약대로 진행을 하셔야 할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특약은 되어 있진 않으나 내가 지금 좀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임대인에게 몇 개월이 줄어드는 상당 어쨌든 임차료를 임대인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라면 그 정도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서로 조정을 하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그 부부의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구에서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네. 네. 그건 거짓말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상대방을 네. 배려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오늘 네.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무슨 거짓말 하고 오셨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딱 그 네. 거짓말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네. 사연 들어보고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에 명품 가방과 옷으로 치장했고 골프에 필라테스, 취미생활도 화려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능력있고 멋지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그녀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의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한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의 거짓말에 거짓말들이 드러났습니다. 학력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 중퇴, 직업도 무직이었습니다. 호화롭게 사치를 부리던 것도 다른 남자의 돈으로 허세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속은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름다운 그녀가 알고 보니 아름다운 거짓말장이네요. 네.
남녀 관계에서 서로를 이렇게 속이는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네.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게 이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는 나쁘다고 할수 건데, 없는 그죠?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심했어요. 심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연 속의 남성은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 막상 또 뭐 속았다. 우리 이제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이제 뭐 결혼은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혼인 취소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판례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네. 그래서 다소 과장한 거에 불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 그런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했다든지 네. 아니면 직장을 위조했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을 할 경우에는 그다음 혼인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보면요. 보니까 학력도 고등학교 중퇴. 네. 지금 명문대 출신이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네. 했고 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네. 굉장히 좀 꼭 결혼하고 싶은 상대였는가 봐요. 뭐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네. 그러고 싶은 분이었는지 이 정도면 어떤가요? 이 정도면은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펑펑 우세요. 네. 왜 이렇게 속였냐고 하면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이라도 날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밝혀졌어요. 네. 밝혀졌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몇 년을 아이를 낳고 사신 거예요. 용서를 하고. 네, 그러니까 예. 실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예. 정도의 사유였는데 네. 그렇게 사시고 나서 이제 도저히 또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예. 그때는 이제 혼인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네. 지금 6개월 아니면은 이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다고 하면은 그렇죠.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도 예.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상대방도 다 알고 났는데 살았다는 것은 그걸 용서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혼인을 취소하는 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또 이해가 가는 게 아내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용서는 했지만 그게 두고두고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네. 정도의 이런 부분이 속였을 때 판례에 의하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좀 경력을 속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을 다소 높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뭐 1억이다. 이 정도 속이는 거 가지고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외모를 속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남성부 같은 경우에 탈모를 좀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심지어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대머리 분인데 가발을 쓰고 만나셨는데 아내분이 신혼여행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니 가발을 이제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속았다. 그래서 네. 혼인 취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참고로 혼인 취소는 안 되고 우리 법조인들도 탈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혼인 취소하면 안 되고 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성형을 했는데 숨겼다. 나는 예를 들어서 2세를 위해서는 성형한 거를 나한테 미리 말해야 되는데 속았다. 이렇게 혼인 취소 주장하는데 그것도 역시 혼인 취소 사유는 안 되고 만약에 성형 자체가 혼인 취소되면은 상당수의 부부들이 이혼해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혼인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고 했을 때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을 안 할 정도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도 혼인 취소되지. 네. 그 정도면은 좀 고민할 정도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쉽게 혼인을 취소하기까지는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법원은 조금 엄격히 보는군요. 맞습니다. 그 법원이 그렇게 엄격히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번 결혼했으면 그걸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다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되면 사실 좀 과장하는 경우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혼인 취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혼인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원격성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남성이 이게 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나왔다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서 그 대학교에서만 유독 계속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명문대를 나왔구나. 심지어는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외국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이제 하객들도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제 하객들을 부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결혼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학력, 직업.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네. 결혼 생활에서는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을 네. 잡고 싶으니까 예. 그랬어라고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 한번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또 의심하게 되고 맞습니다. 되고 하니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조금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상대방을 사랑하고 잡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요? 만약에 설령 안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네. 10년, 20년 결혼 생활 내내 상대방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10년, 20년 괴로워할 바에 미리 조금 지금 고통스럽지만 미리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뭐 직장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네. 상대방도 더 좋아 보이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듣고 난 당신 싫다? 그러면 보내줘야죠. 헤어져야죠. 내 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못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하고 계속 사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의미할 수도 맞습니다. 있죠. 우리가 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신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변호사님 않습니다. 그 거짓말 하셨군요. 결혼하실 때. 안 그러셨어요? 그런 네. 말씀 안 들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짓말도 안 했네요. 네. 결혼 생활은 언제나 힘든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파트너다, 배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김동률의 출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